조정장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이제 물타기를 해왔더니 어느새 한 달 사이에 3천만 원 넘게 주식이 모아졌습니다. 어떤 주식에 이제 3천만 원을 갖다 부었는지 그 주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제가 2달 전에 2월 전망 영상에서 현재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서 4월 내로 5% 이상의 조정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 조정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살포시 이제 그 조정이 끝나야 할 시점이 되었는데 하도 높은 지점에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계속 떠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과연 하락이 끝났는지 좀 애매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저는 여전히 3월 중순으로서 조정이 끝났다 입장인데 그래서 열심히 주식을 모아왔고 그렇게 조금씩 모아온 주식이 3천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모았는지 종목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분 중에서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10년 후 부자 당신 뭐 생각대로 안 되고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침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얻어 터지면서 이제 계속 또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침체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금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나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기존의 전망과 왜 지금이 바닥인지, 지금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얼만큼 모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존에 있던 전망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2월 시작할 때 그때 한창 낙관적이었을 그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덜 되어 있어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하필 또 계절성이 안 좋은데 이러한 텀을 넘기지 못하고 4월 말까지 5% 이상의 조정이 올 것이라 내다봤고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있던 계절성 안 좋은 구간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큰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조정이 끝날 시점인데 너무 큰 조정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3월 중순 근방이 저점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이제 지금 바닥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10년 후 부자는 지금을 바닥으로 보고 있고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수를 해왔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파월 풋, 트럼프 풋에 대해서 트럼프 풋은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국 트럼프가 지금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돈 쓰는 건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건 좀 줄여보자. 줄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고 싶어 하는데 결국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침체가 와버리면 그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돼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 줄인다고 하는 행동들이 다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푸드 없다 하지만 결국 흔들림이 심해지면 트럼프 푸드도 나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월의 입장은 이제 지금 트럼프 정책을 보고 그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이거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양적 완화해가지고 경제 어떻게든 살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구간도 어떻게든 살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침체에 빠진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었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것이 좀 조정에 불과하고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침체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침체에 있다 하더라도 침체를 짧게 끝내기 위해서 트럼프 풋, 파월 풋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절성이 되게 좋아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보시면은 계절성이 안 좋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3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굉장히 계절성이 좋거든요. 4월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하락은 어떤 트럼프 정책이라기보다는 매년 이어졌던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 수 있고 지금 그 구간이 끝났으니까 계절성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이런 저런 재정적자 줄인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계속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2월에 트럼프 정부의 지출은 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돈을 줄이는 것도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돈을 더 쓰고 싶은데 지금 엉뚱한 방향에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복지 이런 데 돈이 쓰이니까 그것 빼서 여기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출도 커지면서 작년과 같은 모습이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4.8%, 4.9%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4.2%대, 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공포가 극심해요. 익스트림 피어. 제가 이제까지 쭉 보면서 익스트림 피어가 나올 때는 항상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시장의 공포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투자했을 때 나쁜 결과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무릎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하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 오히려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피해 볼 때는 낙관론자가 너무 많고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일 때, 작년 7월 같을 때 그런 때가 정말 피해가 있는 거고 비관론자가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미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투자해도 크게 피해 보는 경우는 좀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여전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모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식들을 모았고 왜 모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상으로 이걸 먼저 보시면요. 이게 그 버핏 지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 그래프거든요. 이 버핏 지수가 총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나눠서 표현한 것인데 이걸 보시면 요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입니다. 떨어졌다가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21년도 즈음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버핏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 그때 한창 금리 올릴 때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 그 지점을 넘어섰다가 지금 약간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요거 두 개 거의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는 금리가 제로 금리 시절이었어요. 제로 금리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에 몰렸고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금리가 4.5%, 미국금 4.5% 기준금리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게 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지금 올타임 하이에 있는 게 맞고 엄청나게 고평가가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 시점에서는 뭐 작은 흔들림 하나라도 주식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질 것이니까 그러면은 다 피해 있어야지. 그 10년 후보자 너는 왜 주식 계속 사고 있는데 그거는 아래도 썼지만 폭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등 때 또 주식이 없으면 그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때 주식이 한창 오를 때 이때쯤 즈음에
사람들이 주식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때 주식에서 내려버리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약간 빠질 때 싸다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락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그냥 단순히 이제 주식 주가가 높다, 너무 고평가다라고만 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좀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것이 그게 결국 주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 매수가 돼. 다만 이게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매수해야 된다. 다른 말로 침체 때도 계속 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남은 자금을 잘 관리하면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이상 모았지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주식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20% 손실이면 600만 원 손실일 거고, 저는 현재 4억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4천만 원, 8천만 원 손실로 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마음 먹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들을 매수했고 이제 더 떨어지면 이 주식들을 더 살 건데, 어떤 주식들을 더 살 것인지 지금부터 세부적인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브룩필드를 좀 좋게 봤어요. 이게 브룩필드는 캐나다의 대체자산 투자 전문 회사인데 요게 생각보다 역사가 긴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높은 금리, 5.5%가 되는 금리가 높았던 시점을 지나왔는데, 그때 어렵게 투자했던 자산들이 지금 와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자산의 수익률이 상승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끌고 가다가 이제 계속 패드가 금리를 낮추다가 어느 시점이면 다시 금리를 높이는 시점에 오겠죠. 그때쯤에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루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도 좀 주의 깊게 보는데, 이 브룩필드가 빌레크먼, 퍼싱스퀘어의 수장이죠. 빌레크먼이 원픽이에요. 이걸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드러케밀러도 이걸 픽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투자 회사지만은 이 투자 회사가 엉뚱한 데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좀 부족함이 없는 회사처럼 보여서 요거에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항공주입니다. 항공주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유가의 전망을 보았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낮아지거나 폭락하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트럼프가 유가에 대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석유 시추라든가 천연가스를 뽑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량이 참 많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필 사우디가 지금 정책적으로 빈살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은 유가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이 너무 많이 지금 석유를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90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감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은, 결국 미국에서 뽑는 석유나 천연가스들은 유가 $50가 넘어줘야 치산성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상태에서 너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시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우디 쪽에서 아예 증산함으로써 이 가격 이하로 유가를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을 정치적 전략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감산을 한다. 그렇다면 한 $50 이상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증산으로 바꿨다. 그러면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봤었을 때, 물론 인플레가 온다고 하지만 현재의 생산량을 봤을 때 $50 이하로 가거나 혹은 아예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가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는 항공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달러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근처에서 아시는 분이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
그분이 서울 와서 놀라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싸다.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모든 상품들이 다 20% 할인인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너무 세서 놀러 가기도 좋고, 그리고 유가는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게다가 덧붙여서 현재 침체가 온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침체에 약한 항공주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체는 안 올 것 같고 온다고 해도 짧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를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저는 더 높은 점에 샀지만 떨어지는 말 때마다 좀 더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유가락에 대한 그 메리트는 다른 나라 또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이따가 한국 주식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들은 실적 연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에서 잘 연동하는 미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 이런 미국의 항공주를 선호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일본 제철이 유나이티드 스틸을 인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정치적 이슈화 되었었죠.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국가의 기반 산업이 이 기업을 일본에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인수가 막히니까 그러면 지분만 좀 인수할게, 지분만 살게, 이렇게 제안을 바꿔서 일본 제철이 던졌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것도 안 돼. 왜 안 되냐? 뭐 정리하면 그래요. 너무 싸다. 그래서 내가 이제 트럼프 정책을 이제 밝히고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US 스틸 가격도 오를 것인데, 네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싸.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헐값에 넘어가.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더라고요. 요걸 보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 트럼프 보기에도 오른다는 얘기구나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마이크론도 같은 이유예요. 결국 트럼프 관세로 자기가 보호해주는 자신의 국가의 기업들은, 트럼프는 되게 주식을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계속 바라보면서 그런 기업들이 오르면 거봐라, 내가 이렇게 기업들을 지켜주니까 주가도 오르지 않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막아줄 것이고, 만약에 수혜를 못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입방정은 떨어주면서 이거의 주가는 부양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매수를 했고요. 아마존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마존이랑 제가 이제 쿠팡을 팔았을 때 어떻게 팔았냐면은, 시커머스가 되게 진격을 했었을 때, 시커머스 너무 클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존이라던가 쿠팡을 좀 팔다가 지금 이제 쿠팡은 여전히 지위가 굳건하니까 다시 사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시커머스에 대해서 다 관세 때린다 그러고 있고, 아마존도 비슷하게 저가로 팔 수 있는 웹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커머스는 막아줄 것이고, 만약에 시커머스가 좀 더 시장을 잠식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자기네 기업을 지켜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계속 무역 전쟁이 이제 좀 심화되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수출이 좀 더 적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도 세금을 때려 맞을 경우에 뭐 구글이라던가 뭐 메타라던가 애플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겠죠. 하지만 아마존만큼은 좀 더 미국 내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보다도 불확실성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마가세븐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좀 나은 것은 이제 아마존이지 않을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도 좀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테바 제약, 요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보통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 PR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좀 약간 PR이 높은 고평가 주들은 별로 지금 항상 걱정하면서 조심하기 때문에 많이 못 사게 되는데, 요거는 신약 개발 하나의 회사의 명운이 걸리지 않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이게 제너럴, 그러니까 복제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만 신약 개발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복제하고 돈을 벌고, 게다가 이스라엘 제약사인데 하마스 전쟁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 상태에서 요 전쟁이 끝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더군다나 턴어라운드, 지금 이게 한번 또 휘청해가지고 이제 적자가 너무 났었거든요. 그게 지금 적자가 해소됐는데 아직 그 가격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제약회사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이런 주식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ETF, 요거는 높은 점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샀어요. 그리고 한번 거의 다 팔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판 만큼만 사서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고, 지금부터 사는 거는 제가 더 사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판 만큼만 샀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이 완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2563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요거는 일본 상장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현재 ETF 이제 부라든가 스파이가 있는데 부 한 주 살려고 해도 70만 원 이상이 소모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2563 주식은 10주에 3만 원, 3만 원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천천히 모아갈 때 좀 더 좋거든요. 게다가 일본 엔화가 지금도 좀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올랐을 때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보다는 2563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저번에 S&P가 10% 깨졌다 소문이 들려서 깨진 시점부터 저는 2563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깨질 때마다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좀 더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더 샀던 것이 스케쳐스. 요거는 제가 스탠리 드러켄멜러가 산 걸 보고 알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PI 낮고 신발은 잘 팔려요. 그리고 저도 한번 가서 신어봤습니다. 신어봤는데 신발 괜찮아요. 신발 괜찮고 이게 스테디셀러 느낌이더라고요.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꾸준히 팔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신어보니까 괜찮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랑 다투면서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결국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모델로를 파는 미국의 맥주 회사인데, 그러면 뭐 왜 에나이저 부시 사지 왜 컨스텔레이션 사냐 했을 때, 저도 한번 요거 모델로 잘 나가니까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마트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 국내 시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시장이 커질 확률이 있구나. 지금 저도 다른 사람들도 모델론 한번 이름을 들어봤으니까 한번 진출하면 먹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이 먹은 사람들이, 뭐 싫은 사람들은 계속 뭐 하이네켄이라던가 다른 거 먹겠죠. 하지만 마음에 들면 모델로 먹기 시작하면은 결국 점유율이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 괜찮고, 맥주는 꾸준히 먹는 것이 있으니까는 조정장에도 괜찮고, 계속 좋게 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떨어진 거 중심에서 AI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아요. 슈컬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AI 비서를 이용하는 기능 자체가 컴퓨터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하면 알아서 뭐 배경도 만들어주고 엑셀도 정리해주고, 이런 기능이 이미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AI 활용하는 면에서 좀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떨어진다고 해도 좀 덜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천천히, 왜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천천히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2월 달에 합병이 최종 승인되었죠. 이게 사실 엄청 큰 이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합병해서 하나의 기업이 됐어. 그러면 아마 주가가 한 2배 이상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항공시장 독점이 되니까요. 항공시장 자체가 사실상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풀서비스 커리어,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가 하나의 회사만
들어오게 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게다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기업이 이제 FSC 시장을 장악했어. 근데 이것은 항공은 국가 기반 시설이자 필수 시설이야.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 참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 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기업인데,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환율 1,450원 되게 비싼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 여행을 미국 가는 거에서 뭐 방콕 가는 거처럼 바뀌면 바뀌어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나라라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만약 우리나라 온다고 하더라도 여행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보이는데 단 하나의 단점. 대한항공은 국장에 있는 주식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은 실적에 따라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높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독점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가가 잘 반영하지 않아요. 반영을 할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점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장점을 저가 매수 기로 삼지, 현재 시점에서 이제 풀 매수 때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잘 반영하는 미국의 항공주를 좀 많이 사고, 떨어지면 많이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떨어질 때 매수한 주식들을 그냥 이것을 실적을 주가가 반영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등락에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고 핵심적인 물량만큼 팔지 않고 가는 방식으로 매도 매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죠. 요거는 지금 본전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안 팔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거 하나면 지금 마이너스 500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었는데 한국장 같은 경우는 하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샀네요. 그리고 여전히 주가는 바닥이라 생각하고 있고, HBM 납품 계약 호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곧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를 개탄하고 있는 지금도 삼성전자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언젠가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업, 요 게임 회사 주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이제 매일 주말 되면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지만 남는 짜투리 시간은 제 취미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시프트업의 게임도 해봤어요. 다른 회사의 게임도 해봤고, 제가 이 시프트업의 게임을 했을 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오랜 동안 게임을 하는 게임들이었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의 콘솔 게임을 만들 수 있구나. 이거에서 되게 박수 쳐주고 싶고 저도 되게 투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더 투자하고 싶은 회사였는데 때마침 이번에도 가격이 떨어져줬어요. 조정장이 있었지만은 임원들이 지금 6개월 이제 매도 제한 시점이 지나서 팔았더라고요. 근데 요거 판 거는 고점에서 판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주식이 많고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해요. 제가 임원들이라도 몇백억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요거 판 거는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고점이라서 이제 팔았다기보다는 자신이 들고 있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 것이라서 미래를 불투명하게 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2분기 중국 진출 호재는 좀 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니케 요거는 틈새 시장 게임으로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현재 게임 시장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PC, Political Correctness 해가지고 요게 못생긴 주인공들, 안 예쁜 캐릭터들이 지금 판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캐릭터 다 이쁘게 만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PC 장벽으로 이쁜 캐릭터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여전히 그 틈새를 노려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다. 중국 진출도 진짜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력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게임 주식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지만은 좀 좋게 보고 있고 매수하고 있고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미국이 나스닥 중심으로 15% 떨어졌는데 한국 주식은 2680에서 현재 2570인가요? 한 4%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락장을 버텨내가지고 이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안 떨어지면서 하다 보니까 주식들 많이 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더 모으고 싶은 주식들, 지금 많이 못 샀지만 더 모으고 싶은 주식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카카오가 지금 평가가 저 바닥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모멘텀도 걸렸어요. 이게 윤석열에 찍힌 회사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로 걸리면서 윤석열 탄핵되면 오를 주식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이니까 바닥 근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언젠간 또 오를 것이고 뭐 정치적 모멘텀이 걸리면 뭐 걸린 대로 팔면 되고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 괜찮을 것이라고 보아서 모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죠. 1,100만 원 이상 들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주식은 원래 중국에 수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연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중국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좀 부당하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 주식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미국에도 잘 팔리고 있고 중국도 오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안 맞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중국의 상승에 따라 오르지 않을까. 중국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더 추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저점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모멘텀이 올 것 같아요. K엔터 주식은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세 들었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는 엔터주의다. 사실 그렇거든요. 엔터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응원하고 가서 이제 쇼하고 가서 그 하나하나 이제 배우들이 가수들이 거기서 돈을 모아다 온 거기 때문에 관세 장벽으로 더 낼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걸리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미 팔아서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떨어질 때 다시 또 모으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랑 200은 한 2600 넘을 때 팔았다가 2500 초반때 좀 샀는데 저는 2500이 깨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더 많이 모아야지 했는데 2500이 안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매수된 상태인데 조금 더 흔들리면 2500 초반대까지 가면 조금씩 좀 더 모으면서 이제 상승 때 좀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 눈물 흘렸을 그런 주식인데 공모주는 저도 했다가 그날 바로 팔았죠. 팔고 이제 손절로 처리했는데 떨어지면서 다시 또 모으고 있는 주식인데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그래프가 다 그려지지 않아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까지 저점을 찍고 올릴지 모르는 거라고 몰라서 많이 못 샀는데 47,000원 정도 선에서 바닥을 찍어서 현재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갈 것 같진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또 8월 때 다시 조정이 또 있을 거니까 조정이 와서 이번 바닥이 때문에 이걸 확인했으니까 요 근처가 오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이제 모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테마주인데 지금 PER이 10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있으면서 왜냐면 LG 계열사이면서 LG의 모든 업무를 관련된 업무를 다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AI 주식으로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발상으로 현대차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관세, 특히 자동차 관세 때린다고 하면은 되게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았는데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때린다 이런 공포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걸리면 그때 되면 이제 기회가 왔다고 보고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자동차 관세가 우리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내 자국 기업들, 포드 같은 기업들도 결국은 다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 미국 내 기업들도,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도 다 관세를 맞는 거예요. 오히려 멕시코에 누가 많이 공장 지었나를 따져보면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독일, 4위가 우리나라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적게 지었습니다. 미국 내 공장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다 같이 맞는 것이면, 우리만 맞으면 저도 안 사겠죠. 근데 다 같이 맞는 것이고, 그럼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덜 맞는다. 그렇게 보면은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거 아니야? 지금 PER 5거든요. 5인 상황에서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눌러 앉아 있으면은 결국 오를 주식이니까 기회가 오면 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 저는 이번 조정장 시작하기 전에 2월 초에서 봤을 때 국장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달러가 1,400을 넘어서 너무 높기 때문에 환율까지 생각하면 국장이 좀 더 매력 있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정장에서 미국은 15% 정도 떨어졌지만 사실상 국장이 4%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장은 더 많이 모으게 되었거든요.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모으고 싶긴 한데,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빙 자료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2,700만 원 모았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럼 국장은 왜 없어요? 요거는 제가 IM뱅크를 국장을 쓰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뭐 믿어주시고 이렇게 샀다는 거 그냥 뭐 저희 개인적인 신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렇게 샀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르면 추격 매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충분히 샀고 지금 레버리지도 1억 4천 정도 되는데, 더 욕심내면서 살 상황은 아닌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인트로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살 거예요. 계속 사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금액을 좀 분할해서 사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국장을 많이 못 샀기 때문에 국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하고 싶은 주식들 중심으로 좀 더 주식들을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좋은 주식들, 좋은 종목들 찾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읽어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정장에서 정말 좋은 주식들을 못 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요라고 뭐 말씀해 주실 주식도 있으면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시면, 댓글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추천해 주시면 그 정보 좋게 생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이번 조정장을 이용해서 좀 많이 부자 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